네,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북한에서 온 광명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.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요즘 이제 TV랑 뉴스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블랙요원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 북한으로 넘어갔다, 유출됐다, 뭐 정보사에서 유출됐고, 뭐 정보사 군무원이 북한 뭐 간첩에게 넘겼다, 뭐 또는 이제 뭐 해킹을 당했다,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. 이제 블랙요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파견한 간첩이잖아요. 우리가 이제 북한에 간첩을 파견하다 보면은 반대로 북한에서 우리에게 파견한 간첩도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북한에서 파견한 난파 간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은 뭐 제가 간첩 관련된 일을 해보거나 또는 이제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북한에 살면서 주위에서 겪었던 일들, 그 다음에 봤던 사람들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여러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최대한 아는 만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외국어 학원이라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했잖아요. 그 고등학교에는 사실은 이제 좀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특목고에 좀 속해요. 특목고다 보니까 거기 오는 학생들도 뭐 일반적인 학생들 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이제 집안적으로나 토대적으로나 또 성분적으로 괜찮은 애들이 온단 말이에요.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경제력에 비해서 이제 뭐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도 거의 뭐 정비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.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집에 좀 생활이 괜찮거나 또는 이제 집이 좀 이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부를 좀 더 잘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100%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.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뭐 단幹부 집안 자식들, 그 다음에 뭐 보위부 자식들, 그리고 좀 특별했던 거는 이제 연락소 자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. 연락소가 뭐냐? 우리로 치면은 이제 북한의 그 대남 공작원들이에요. 대남 연락소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대남 연락소는 다 뭐 간첩이고 여기에서 뭐 살면서 이제 첩보 활동하고 뭐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이제 얘기를 듣고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세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선 북한에서 간첩은 어떻게 양성하는지 요것도 이제 사실은 제가 북한에 살면서 우연히 알게 된 거였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 그 집안 아버지가 북한에도 이제 정유 사업소라는 게 있어요. 휘발유 팔고 막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. 물론 이제 대중적이진 않지만 간부들은 또 차를 사다 보니까 휘발유나 이제 디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경유 사업소라는 게 있었는데 그 집에 형이 있었어요. 그 형은 되게 키도 엄청 크고 얼굴 엄청 하얗고 되게 잘생긴 형이었는데 공부도 잘했었어요. 근데 그 형이 한 중학교 4학년, 5학년 막 이때 뭐 옷가에 간다는 소문이 있었어요. 옷가라 하면 여자는 흔히 알다시피 기쁨조를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북한에서는 남자라고 하면은 이제 김정일, 김일성을 경호하는 호위국. 그래서 이 형이 호위국에 가나 보다. 그 집에 있던 그 형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네 오빠가 김정일 정치대학에 갔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. 김정일 정치대학이 무엇이냐? 김정일 정치대학은 이제 간첩들을 말 그대로 이제 한국으로 가는 간첩들을 키우는 곳이에요. 근데 이제 제가 여기저기 뭐 알아보니까 사실은 원래 김정일 정치대학이라는 것은 원래 옛날 명칭은 군사정치대학이었다 그래요. 그러다가 이제 김정일이 막 집권하고 하면서 그 영향력을 좀 키우면서 김정일 군사정치대학, 정치군사대학 뭐 이렇게 바꿨다고 해요. 고등학교 대충 한 3학년, 4학년쯤에 이제 학교로 뽑으러 와요. 주로 이제 옥가나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김정일 호위병을 키우는 호위국에 보낼 사람들을 뽑으러 오는데 이제 막 와가지고 주로 뽑는 게 이제 키, 그 다음에 이 학생의 학업 성적, 생기부 이런 걸 봐가지고 이제 뭐 문제아가 아닌지 그걸 1차적으로 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사람의 집안의 성분, 뭐 이제 아버지는 뭘 하는 사람이고 뭐 원래 뿌리는 어디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한국이나 또는 이제 뭐 중국에 친척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성분에서 잘려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. 제가 알던 어떤 삼촌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연락소 전투원이었어요. 그 삼촌은 이제 그 한국에 뭐 3번인가? 뭐 갔었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정도면 파견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. 많이 가봤자 2번? 막 그렇대요. 근데 이제 여기서 갈리는 게 전투원이 있고 공작원이 있단 말이에요. 전투원은 일단 뭐 하는 사람이냐? 전투원은 공작원을 이제 한국까지 안전하게 이제 데려다 주는 사람. 어떻게 보면 이제 브로커라고 할 수 있죠.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막 반잠수정 타고 데려와서 내려놓고 이제 뭐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역할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침투 루트를 개척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알던 사람은 그 전투원 출신이고 근데 이제 공작원은 뭐냐?
공작원은 이제 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, 아까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원래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에 이제 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쭉 교육을 받는데, 그 받으면서 이제 주로 가르치는 게 뭐 북한이 어느 대학교나 마찬가지로 김일성, 김정일 뭐 이렇게 뭐 김종수 혁명 역사를 가르치고, 그 다음에 이제 군사학 이런 가르치고, 뭐 지형학, 그 다음에 뭐 게릴라전, 그 다음에 테러, 뭐 운전, 뭐 여러 가지 간첩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막 가르친대요. 거기서 이제 좀 특이한 게 격술이라는 걸 가르치는 건데, 격술이라는 거는 북한의 군대 무술인데요. 우리나라의 뭐 특공무술 뭐 정도가 될까? 근데 이제 사실 특공무술보다는 좀 더 실전에 더 초점을 맞춘 태권도를 베이스로 해서 유도, 레슬링 뭐 모든 걸 다 섞은, 뭐 이제 사람을 진짜 맨손으로 죽일 수 있게 만든 이제 그 무술이 이제 격술이에요. 그거는 이제 특수부대에서 다 배우는 건데, 그것을 제일 잘하는 곳이 이제 그 김정일 정치대학을 졸업한 그 전투원들인 거죠. 공작원들인 거죠. 전투원 및 공작원들. 일단 그렇게 막 배운대요. 배우고 이제 거기서 이제 1, 2학년 때는 주로 이제 뭐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고, 3, 4학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막 침투 훈련 같은 걸 많이 한대요. 이제 뭐 산 속에서 행군하고 하는 건데, 그 삼촌이 말하는 게 그 행군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행군은 그냥 걷는 거잖아요. 거기는 이제 무거운 배낭을 메고, 행군이라는 건 그냥 뛰는 거래요. 뛰는 거.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백리 행군 간 다음에 백리를 걷는 게 아니라 백리를 뛰는 거래요. 산속에서. 뛰어서, 왜냐면 맨발로 이제 간첩점 들어왔다가 빨리 움직이고 뭐 도망가고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의 뭐 간첩들 막 그 무장공비랑 침투됐을 때 사실 그걸 소탕하는데 쉽진 않았잖아요. 산속에서 너무 요리조리 잘 도망다니니까. 근데 결국에는 뭐 다 소탕을 했지만, 어쨌든 그런 훈련을 계속 한대요. 하고 이제 주로 하는 게 산속에 들어가서 그 비트라고 하죠. 땅 파고 이제 숨어있는 은신처를 만들고,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뭘 숨기고 다시 오면은 이제 교관들에서 찾고,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또 비트 파고 숨어있으면은 교관들이 막 찾는 훈련, 그 다음에 뭐 미행 따돌리는 훈련 뭐 이런 걸 받는다 그러더라고요. 그 중에서 제일 크게 받는 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행군, 뛰는 행군이랑 그 구보죠, 구보. 그거랑 그 다음에 격술. 이런 거 진짜 많이 봤는데,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4년을 딱 마치면은 그때 이제 정해진대요. 진로가. 물론 정확히 뭐 어떻게 정한지 모르겠는데, 그게 이제 전투원이랑 이제 공작원으로 나뉜대요. 전투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침투 루트를 개척하고 이제 공작원들을 무사히 침투 장소까지 안내하는 이런 사람들인 거고, 공작원은 아예 들어와서 한국에 그 사람 전투원들이랑 같이 침투해서 전투원들은 돌려보내고, 공작원들은 한국에 아예 진짜로 침투를 해서 막 간첩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. 여기에 또 한 가지의 간첩이 있는데,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, 고종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막 6.25 이전 또는 막 60, 70년대에 여기 한국으로 침투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, 대표적으로 이제 그 TV에서도 많이 나왔던 이선실이라는 그 할머니 간첩처럼 옛날에 침투돼 가지고 여기 막 살다가 돌아간 뭐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있는데, 그것도 이제 공작원이죠.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싸움 잘하고 막 날아다니는 뭐 그런 거의 뭐 테러? 게릴라 같은 그런 공작원들 또는 이제 전투원들이랑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첩인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류는 우리나라에서 원래 한국 사람인데 쭉 살다가 그런 북한 공작원한테 포섭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.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포섭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, 그 아까 뭐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블랙요원 뭐 리스트를 북한에 넘겼다는 뭐 그런 사람도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 간첩에게 포섭이 된 거라고 하면, 해킹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포섭이 된 거잖아요. 그거 사실 우리 기준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아무튼 그렇게 실제로 포섭되는 사람도 있다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간첩들을 다 생각해 보면은, 뭐 전투원들은 한국에 오는 게 아니니까 뭐 빼더라도 그런 공작원, 그 다음에 옛날에 뭐 6.25 때, 6.25 이전에 또는 60, 70년대 때 한국에 넘어와서 간첩 활동 계속 하는 사람, 그 다음에 그 저기 한국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사람까지 합치면 진짜 우리 주위에 간첩이 엄청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.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직도 뭐 그런 간첩이 있겠냐라고 생각했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는 블랙요원 리스트를 어떤 공작원이나 북한 간첩이 탈취해 간 거라면 너무 소름 돋는 거잖아요. 사실 뭐 해킹이어도 소름 돋는 건데, 그 군무원이 만약 뭐 그 군무원이 뭐 간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진짜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이 된 사람이라고 하면, 이게 사실 그런 사람이 뭐 한둘이겠냐 이 얘기인 거죠.